방학에 휴가를 다녀온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청은 등교 수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유흥주점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삼원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복구 공사가 10달 만에 시작됐습니다. 이재민들은 내년에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났던 학생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급 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하기 때문에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일단 등교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울산의 중학생 한 명이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학 기간 익산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감염된 겁니다. 남매 사이인 고등학생 한 명과 초등학생 한 명이 부산에 가서 친척을 만나고 온 뒤 확진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로 인한 지역사회 연쇄 감염에 학생들이 노출된 사례도 발견됐는데 경남 거제시의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온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감염된 가족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서 이 학원에 다니던 초등학생 2명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이렇게 학생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2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옮겨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는 전면 등교를 허용했고 울산도 일단 등교 수업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수업 축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다양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등교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올라가더라도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로 등교 수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경로를 살펴보면 학교보다는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통해 감염된 경우가 훨씬 많았고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걸리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규모 확산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 방학 기간 타 지역을 방문하고 온 학생과 교직원은 개학 전에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추가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술집은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예 야외 테이블까지 설치해 손님들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알파고 김문희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보시다시피 곳곳의 유흥주점과 노래방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두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주민들이 모두 잠든 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곳. 야외에 설치된 12개의 테이블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안주가 한가득입니다. 마치 술집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드는 이곳. 다름 아닌 편의점입니다. 밤이 깊어져도 떠날 생각이 없는 손님들은 노래까지 들고 맥주를 마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술집이 문을 닫는 시간이 되자 여기로 몰려온 겁니다. 거의 10시 한 반쯤 되면 다 차요. 이 편의점을 둘러싸고 주거지가 형성돼 있는데요. 이렇게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고성방가 때문에 더운 날 창문도 열지 못한다는 주민들. 더 큰 문제는 방역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저렇게 모여도 되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다라는 등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한 달에 이제 몇 건 정도씩 들어오고 있나요? 50개니까 현재까지 들어왔습니다. 시간대는 금토가 제일 많이 들어오죠. 편의점 측은 명부 작성과 12시 이후 착석 제한 안내문을 붙이며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명부 작성 확실하게 하고 있고
4인 이상 집합 금지 같은 거 지키고 있고요.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취재진이 음료를 구매하고 1시간 넘게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명부 작성을 안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2시 이후 착석 제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희 한 2시간, 3시간 있다 갑니다. 주변까지 가까이 코로나가 안 다가와서 저희는 잘 아직 좀 경각심이 없어서.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술집과 다름없는데 편의점은 방역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업종이고 또 의무 시설에 포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방역을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답답한 주민들이 본사에 항의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 본사 대표 전화로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차가 오는 거 보이면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요. 경찰이 가고 나면은 다시 이제 모여서 거기서 술을 마신다거나. 또 다른 곳의 편의점. 이대로 코로나 확산은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데 편의점들은 마치 경쟁하듯 야외 테이블을 하나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빠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떡하니 테이블을 설치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같은 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 꺼내놓으신 거예요? 네네. 날 더우니까 잠깐 음료 사서 여기서 앉아서 드시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편의점을 따로 관리해오다 최근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편의점 야외 테이블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울산은 편의점 관리 지침이 없습니다. 이 업종 안에 또 이제 면적으로 이제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 보거든요. 야외 테이블을 많이 놓고서 굉장히 기업적으로 하는데 같은 경우는 특히 제재를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단속 근거가 없어 몇 달째 방치되어 온 편의점. 우리의 안전도 함께 방치되고 있습니다. 알파고 김문희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발생해 이틀째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3명은 동구 마사지 업소와 경주, 울산 외국인 모임 등 기존 집단 감염의 추가 확진자였습니다. 18명은 울산 지역 기존 확진자, 4명은 타 지역의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02명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삼원 아른후보 주상복합아파트 복구를 위한 공사가 사고 10달 만에 시작됐습니다. 외벽 철거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관계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던 이재민들이 내년에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초속 10m가 넘는 거센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밤새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던 이재민들. 현재 지하 2층, 지상 33층 높이 146가구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화재 발생 10달이 지난 지금까지 3층 테라스와 피난층인 15층 그리고 이곳 28층의 내부 정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른 후보에 재입주하기 위해 거쳐야 할 수많은 절차 가운데 당면한 과제는 내외부 철거 작업과 구조 보강 공사, 특히 불에 탄 외부 판넬과 창호를 교체하는 외벽 철거 작업의 핵심은 지상 33층 높이에 비계를 설치하고 공사하는 작업을 승인받는 일인데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승인을 내리면서 외벽 철거 작업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기둥과 보, 슬라브 등 구조체 보강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삼원 아른 후보 비상대책위원회가 잡은 재입주 목표 기한은 내년 4월. 정서적으로나 이제 금전적으로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복귀돼서 화재 이전에 좀 평범한 일상으로. 아른 후보 전체 146세대 가운데 30여 세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나머지 세대는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기를 맞아 마련한 박상진 의사를 말하다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박상진 총사령과 가족의 삶을 다룬 책을 펴낸 저자이자 박상진 의사의 증손자 박중훈 씨를 만나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립운동가 박상자 진자 의사님의 증손자 되는 박중훈입니다. 책 제목은 역사 그 안의 역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번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조부님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그 고난이나 순환과 일화 등을 담았습니다. 광복회는 계몽주의 노선과 무력투쟁 노선이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부님의 통합과 화합 정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의 이념이나 계층 갈등의 해소에도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묻혀있던 정조부님을 그래도 잊지 않고 추모를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배려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무한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지난해 보도한 중국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피해 아동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복구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원장을 포함한 가해 교사도 2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부실한 초기 수사를 지적하며 담당 수사관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빈집 등을 노린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부경찰서는 8월 휴가철 송정지군의 아파트 2곳에서 저층 세대 베란다로 진입한 빈집 털이 등 3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은 휴가철 빈집을 노린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문 단속과 휴가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연포산 터널 무료화를 요구하는 김미형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울산시는 동구 연포산 터널 무료화는 민간 운영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 부담과 통행량 집중 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포산 터널과 울산대교를 인수하는 방안은 없냐는 질문에는 3,100억 원의 인수 비용이 예상되고 매년 74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울산 수학문화관이 오늘 북구 약수초등학교 내 복합공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2년간의 공사 끝에 문을 연 울산 수학문화관은 지상 4층에 다양한 수학 콘텐츠를 담았으며 국내 최초로 온 오프라인 동시 수학 체험이 가능하게 준공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정식 개관에 앞서 지난 6월 말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이미 5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7분쯤 울주군 청량읍의 한 도로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산업용 메탄올 일부가 누출돼 특수화학구조대가 희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7분쯤 울주군 진화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물놀이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20대 남성 2명이 표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울산 해경은 최근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울산 지역 바다 날씨가 좋지 않으니 물놀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구 화정지구에 17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자 환경단체가 개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숲 기능을 하고 있는 화정지구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동구는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1위 자치단체라며 장기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도시 숲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하기 울주군 주민조직위원회는 오늘 울주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지적했습니다. 조직위는 올해 울주군청 예산이 9,300억 원으로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2배 이상 많지만 고위공직자 업무 추진비와 해외 연수 경비 등 주민보다는 공직자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울주군청이 쓰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예산 반영 우선 요구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오늘 울산시를 방문해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는 울주군 서부권 주민들의 세무 업무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국세 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울주지서 신설 방안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